지난 시간 동영상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봤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웬만하면 지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 자본주의는 물건 자꾸 생산해서 자유롭게 경쟁하니까 자꾸 생산해서 자꾸 어디다 팔려고 그래. 그래서 식민지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진화론 배웠죠. 자기가 하는 나쁜 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거리낌 없이 식민지들을 막 개척해 나갑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위기에 찾아옵니다. 앞에서도 했듯이 이양선이 미친 듯이 출몰하면서 막 나쁜 짓을 하죠. 앞쪽의 자료 1처럼 백인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근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근대화 이러면 잘 모르겠지. 네. 그래서 근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래 표에 빈칸을 채워봅시다. 공공공화 민주전쟁 입헌 다양 자본 사회 평등 계급 중 골라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별 토론으로 맡겨두지 않고 제가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정근대 사회를 다른 말로 봉건사회. 봉건사회라 그래요. 이때 당시의 정치는 일부 세력, 양반, 왕 이런 사람만 정치합니다. 그걸 전제 군주제라고 하죠. 하지만 근대 사회는 모든 사람이 다 정치 참여 가능합니다. 뭘 통해서? 우리나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민주주의. 데이. 초코파이 문제 두 글자. 모의. 선거날 선거. 투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합니다. 손들고 안 했기 때문에 초코파이 없다. 네. 예. 그래서 이걸 민주주의라 그래요. 민주주의 사회는 두 가지 정치 형태를 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왕이 없는 정치 형태, 공화정. 그러나 왕은 있으나 국민들이 만든 법 밑에 존재하는 형태. 그걸 뭐라고 하게? 입헌군주제. 왕은 있으나 국민들이 만든 법 밑에 존재하는 형태. 입헌군주제. 그러면 전제군주제는 뭐죠? 이렇게 표현하자면 왕위. 왕이 법을 막 지 맘대로 막 해. 그런 건 전제군주제죠.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를 그러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다음에 두 단어를 이용해서? 네. 그러면 훌륭한 겁니다. 다음, 정근대사의 경제는 기회가 안 만들어. 그래서 지가 못 만들어서 지가 입습니다. 그걸 자급자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막 개입해. 장사하지 마! 이러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중농억상. 농업을 중시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상업을 억제하는 거. 막 통제를 해. 하지만 근대 사회는 앞에서 배웠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사부장은 수업을 못 들었죠 아직. 여기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배웠는데 자본주의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랬습니까? 사회주의가 먼저 만들었다.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사회주의 북한이 하는 거라 이거 정근대적인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근대적인 겁니다. 핀란드 같은 나라가 사회주의를 쓰걸라? 그런데 핀란드 보고 정근대적인 나라라고 안 그러지. 네. 좀 거칠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50% 이상 걷으면 사회주의야. 세금을 50% 이하로 걷으면 자본주의야.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세금을 99%를 걷죠. 네. 네. 다음, 사회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신분사회 또는 계급사회, 양반 쌍놈 이렇게 있었죠. 그에 비해서 근대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 무슨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등사회. 네, 평등사회. 봉건사회에서는 양반만 막 사군jak을 입고 이러면서 양반만 문화를 향유했지만 지금은 개나 소나 다 초딩들도 유아들도 또는
또는 돈이 아주 없는 사람들도 TV 같은 거 보고 책 보고 막 할 수 있죠. 네. 문화의 다양화. 좀 부잣집들은 고급스러운 뮤지컬 같은 거 VIP석 20만 원짜리 사고 없는 것들은 영화. 영화 보면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문화가 다양화되었습니다. 이양선이 이따만 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배는 요만한데. 시작해. 네. 이양선이 이따만 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배는 요만한데. 이렇게 되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과 만들어보자 하면서 평등하게 노력을 해야지만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 근대화. 근대화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8번은 이 4단원 중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건 내가 쪽지 시험에 엄청 많이 낼 거야. 별이 있으면 뭐라 그랬죠, 제가? 시험 출제. 무조건 문제 낸다 그랬지. 별이 4개 있다는 건 여기서 중간고사 4문제 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만. 8번. 또 남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일으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주적 근대화를 할 수 있는지 아래 표에 빈칸을 채워봅시다. 아래 근대사로의 변화를 많이 시도한 것일수록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의 중요성을 재는 잣대입니다. 무지 중요합니다. 딸딸딸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운동은 이거 4개를 다 바꾸려고 했어. 그러면 4점 만점에 몇 점짜리게요? 4점. 4점짜리게요. 가보개혁은 이 중에서 전제군주제 타파와 신분제 타파만 하려고 했어. 몇 점짜리게요? 2점. 2점. 2점짜리게요. 가보개혁은 이 중에서 2개 반을 하려고 했어. 2.5. 2.5점짜리. 수능에는 동학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갑신정변이 더 나오고 가보개혁이 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네. 이걸 많이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거고 그걸 시험에 많이 내니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정권대사회는 아까 무슨 사회라고 그랬죠? 공건사회. 공건사회. 정치는 전제군주제. 근대설화의 변화수도 요거 타파하면 돼. 전제군주제 타파하면 됩니다. 경제 국가나 권력이 통제가 있었습니다. 지주라는 사람이 소장농 보고 너 쌀만 심어. 이건 봉건적입니까? 근대적입니까? 공간. 통제했죠. 네. 이런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걸 지주제 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신분제 사회죠. 네. 당연히 신분제 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성, 외세의 간섭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한테 정치적 간섭을 받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속국. 속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대 사회로 변하려면 이거 간섭을 벗어나야 되죠. 뭐라고 불러야 될까? 외세의 간섭 배제하는 거. 외세. 그리고 이 전제군주제 타파, 지주제 타파, 신분제 타파를 다 합쳐서 다른 말로는 반봉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4-1쪽 요 앞장입니다. 4-2쪽 모든 변 활동이 다 끝난 후에 쪽지 시험 7문제가 있습니다. 조원 중 3명 이상이 6개 이상을 받으면 파도가 몇 개가 추가되는 거야? 2개. 2개가 추가되는 거고 4개 이상 받으면 파도 1개 추가됩니다. 자, 이 쪽지 시험을 통해서 도장 몇 개 받을 수 있을까요? 다 합쳐서? 내가 4개, 5개 받았으면 파도가 3개. 1개죠. 네. 6개, 7개 받았으면 파도가 2개. 2개입니다. 게다가 모두 뭐니 4개 이상 3명 받았으면 플러스 1이죠. 네. 모두면 3명 이상이 6개 이상 받았으면 플러스 2죠. 네. 몇 개 받을 수 있죠? 4개. 여섯 개 이상 받고 3명 이상이 6개 이상 받으면 합쳐서 4개를 받을 수 있죠. 네. 제발 문제는 요 진한 글씨 있죠? 네. 네. 진한 글씨가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별 탐구 활동에선 우리 내용 정리에서는
별표와 위에 있는 게 핵심 단어 개념 정리가 중요한 거였지? 네. 네. 이 모든 별 탐구 활동에서는 진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자본주의가 아까 세금이 많다 그랬어, 적다 그랬어? 저거 50% 이하라 그랬지? 세금이 적습니다. 얘는 세금이 많아요. 많습니다. 이런 거 문제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와요. 아직 내가 답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본문이나 아니면 내용 정리를 심화 확장시킨 거 또는 중요한 거 반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또 내는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와.